트레이닝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년 4월 고3 모의고사 영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 제가 말하는 건 이 문제가 본질이 없고 껍데기만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바로 영어 해설 강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영어 해설 강의의 99.9%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해설 강의니까 뭐 총평하고 뭐 문제 난이도가 어떻고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문제의 어떠한 논리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논리성, 그렇죠? 논리성 뭐 중요하긴 하죠. 논리성과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빠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거 결국 영어라는 과목도 논리성과 출제 경향, 물론 출제 경향은 영향을 미치죠. 논리성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껍데기입니다. 본질은 뭘까요? 이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죠. 모든 시험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뭐 토익 기준이 있죠. 문제를 어떻게 내고 기본적인 기준은 있으나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 영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성, 그것도 따지기도 하죠. 글의 어떠한 체계적인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논리성,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거 있다고 치더라도 본질적인 건 뭘까요? 바로 영어 해석 능력이에요. 영어 독해를 잘하는가, 또 듣기를 잘하는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거죠. 뭐 말하기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 듣기에 가깝죠. 해석과 듣기예요. 결국에는 그냥 논리성도 물론 첨가가 되지만 이건 주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죠. 근데 꼭 논리성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경향이나 문제 출제 경향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서 문제를 재단하기도 하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건 이 기준을 마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최대한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문제를 기준에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이 문제 좋다 그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이 문제 나쁘다고 하는 등 이런 평가, 총평 같은 걸 하죠.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아무리 있어 봐도 어차피 본질에 맞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해석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논리성이 없으면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근데 껍데기만 갖고 우리는 해설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의 본질은 뭐죠?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 능력과 듣기 능력입니다. 그게 9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정도는 뭐 논리성이나 좀 그런 것도 경향도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영어 능력입니다. 근데 수능 영어가 어려운 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압박이 가장 커요.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러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가장 큽니다. 왜 시간의 압박이 가장 클까요? 시간을 촉박하게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어의 바로 시간과 관련된 게 뭐죠? 바로 능숙도예요. 얼마큼 숙달이 돼 있냐. 그것을 평가하고 보죠. 그래서 시간의 압박, 이것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강사들이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빨리 읽어야 되겠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읽기. 이게 강사가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영단어에 대한 우리말식 접근에서 오는 현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34번일 겁니다. 제가 34번 같은데 이번에 봤더니 22년 4월 이게 오답률이 80%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지 5개 중에 20%만 정답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5개 중에 20%다. 10% 이상은 그냥 찍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의 맞은 학생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20%가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0몇 프로는.
자,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분명 시간의 압박, 그러니까 항상 있던 거고, 두 번째도 이겁니다. 영단어에 대한 우리말식 접근법에서 오는 현타가 오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스판테니어스리라는 단어 있죠. 이런 단어들도 자발적으로라고 외우는 학생 많아요. 근데 스판테니어스라는 단어가 자발적으로 외운다면 이 문장이 이상해져거든요. 어떤 변종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돌연변이 나타나고. 근데 그것이 동물을 자발적으로 50세가 되면 죽게 한다. 자발적으로 죽게 한다? 자살시킨다는 얘기인가? 아, 이거 자살. 자살시킨다는 얘기구나. 스스로 죽게 한다. 자살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32번. 이 문제도 오답률이 76%인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뭐 위에 해석 못 푸는 학생도 있겠으나 해석을 하고도 못 푸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오리엔테이션.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는 학생 뭐 환영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란 말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냥 이 단어에 대한 잘못된 사용, 잘못된 사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신입생 환영회 같은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게 설마 방향이겠어? 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본래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은 신입생 환영회가 아니라 정확한 말은 방향이 맞아요. 어떤 목표하는 방향이 맞아요. 오리엔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입생 그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그 본래 의미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을 통해서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폭넓게 알 수 있도록 영어 강의는 진행이 돼야 돼요. 영어 강의가. 다시 말해서 문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만 질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라고요? 단어예요. 이 영단어가 우리말과 1대1 대칭이 안 돼요. 이걸 내가 방향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오해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의 정의는 아무도 몰라요. 정의를 알았으면 사전에 써놓겠죠. 오리엔테이션한 말은 이거야 라고. 근데 이거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뜻을 막 나열하는 겁니다. 결국 그 단어들 다 암기해야 된다고 강사들은 결국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강의가 좋은 강의겠습니까? 여러분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열 몇 개의 단어들을 암기하고 있다. 그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집어넣는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33번 문제. 이것도 오답률 70% 이상이죠? 오답률 3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단어가 아마 학생들에게 좀 뭐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야? 권위적 표현이라고? 가장 권위적인 표현을 갖고 있다고? 웬 권위적인 표현? 뭐지? 그것을 찾아냈다고? 이것도 현타가 왔을 거예요. 발견한 뜻이니까. 가장 권위적인 표현을 발견해냈다고? 공장의 시계에서 누가 발견했죠? 여기 보면 이러한 전례 없던, 이러한 전혀 없던 능력,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능력, 이것이 지가 뭔데 찾아내. 가장 권위적인 표현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글의 뜻을, 사전의 뜻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뭔 소리? 웬 개소리? 계속 이 소리만 뽑는 거예요. 강사들이. 그래서 모든 강의는 한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식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강사의 강의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르치려 들어요. 여러분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오리엔테이션 딱 하면 방향, 학교 오리엔테이션 암기시키죠. 막 이렇게 단어를.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뭐 일부는 맞죠. 티칭이 있습니다.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 개소리예요. 강사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글이 아닌 영어로 받아들이게끔 오리엔테이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리엔테이션 해줘야 돼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강의,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의 99.9%는 다 잘못된 강의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총평 한번 하죠. 우리도 뭐 다들 총평하고 있으니까 그 총평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총평하니까요. 뭐 저도 그래도 인터넷 강의하는 강사 1세대로서 인터넷 강의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던 강사로서 강사로서 수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잘 봐왔고,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변형되어 왔고 바뀌어 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구나를 그나마 다른 영어 강사보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근데 강사들의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모르니까, 강사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계속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이제 두드리고 있는 거죠. 해설 강의 100년 들으면 뭐합니까? 뭐 경향이 어떻고, 경향은요 글쎄요 얼마 정도 배점을 줄까? 수능에서는 경향이라는 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번 옛날에는 풀이법이 통한 적이 있었어요. 풀이법이. 지금은 이 풀이법 같고 껍데기 같고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수능이 그에 맞춰서 진화돼 왔어요. 풀이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진화돼 왔어요. 그렇게 교수들은 진화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풀이법에 얽매여서 영어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어의 본질은 뭐예요? 독해 잘하세요. 듣기 잘하세요. 그러면 기본 점수는 무조건 나와요. 시간의 압박도 벗어날 수 있게끔 빨리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세요. 강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독해를 잘하게끔 해주고, 듣기를 잘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빨리 읽게 도와주고,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뭔가 있는 것처럼 풀이법 제시하고, 영단어, 책 암기하라 그러고, 자신의 책은 어떤 특별한 게 있다는 등 없어요. 예, 투부정사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가 가르치든 간에 거의 차이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자, 해석을 했어도 답을 선택이 헷갈리는 경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거에 사실 90%는 선택지의 영단어의 뜻을 정확히 해석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해석을 했어요. 답 선택이 헷갈려요. 선택지의 영단어가 우리말로 바꾸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타일 경우가 99%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보다. 자, 이제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이게 거의 다 틀렸을까? 80% 오답률이에요. 오답률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돌연변이가 나왔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위치 관계사네? 관계사는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잖아. 어표가 그 명사난가?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학생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뺏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그냥 읽으세요. 일부 어떤 변종이 일어나요. 그것은 동물을 자연스럽게, 스판테너스만 내처럴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면은 자발적인 거고, 타자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50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 변종이 일어났고 그것이 50이 되면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어드밴티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불리해요. 디스어드밴티지예요. 그러나 아주 적은 디스어드밴티지예요. 물론 그렇죠. 단점은 단점인데 아주 적은 단점이에요. 설명하겠죠? 99%의 동물들이 이 변이를 갖고 있는 것들은 결코 나쁜 효과를 그들이 죽기 때문에 겪지 못해요. 그것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죽으니까.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나쁜 효과를 겪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는 거. 죽게 되면 50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개체에 그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서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연 선택의 힘이라는 게 그와 같이 발전된 나이에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드밴스란 말은 기준에서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란 말을 사전의 의미를 암기하셨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를 겨 넘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드밴스란 기본적 의미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아간 나이, 이미 기준을 넘어선 나이, 이게 뭐겠어요? 55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우리가 말하는 늙은 나이, 이게 돼 있죠. 어드밴스드 됐니? 기준을 넘어선 나이. 그 나이에서의 자연의 선택이란 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제거를 못해요. 그거를. 그렇죠? 제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변종이 2살에 죽여요. 그러면 그들을 strike down, 병들게 해서 아프게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여전히 살아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아프게 해버려. 그래서 그 진화는 그 유전자를 아주 신속하게, 그렇죠? 지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 변이를 가진 동물은 곧 그래서 경쟁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다행히 충분히 행운이 있어서 그 변종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자연 선택의 힘은 강력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업투는까지죠. 그리고 인클루드 포함하는 거죠. 번식의 나이를 포함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번식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번식의 나이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 이하라는 얘기죠. 번식을 나이에 이하에, 번식 나이가 도래한 나이 포함하고 거기까지 이르기까지의 최대치의 나이에서는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해가셨나요?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식을 20세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0세를 포함해서 그거 업투니까 최고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 번식의 나이 이하의 해, 그 나이, 그 해에는 강력한 거예요. 50이라는 건 번식의 나이를 지난 거죠. 그 충분히 지난 나이니까. 근데 이 2살은 번식의 나이가 안 된 거죠. 그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 번식의 나이 이하에서 20세를 포함한 강력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그 문제, 그러니까 2살 때 일어나는 문제, 위에 있는 거, 문제 유전자가 축적될 수 있는 건 as long as, so long as는 조건인 거죠. 어떤 조건 하에서 축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 나왔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적은 것보다 당연히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 나쁜 유전자가 충분히 행운이 따르려면 50대에 죽게 하는 거죠. 20대에게 죽게 하거나.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자, 자연 선택의 힘이 증가한다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 선택의 힘이 증가한다가 줄어든다고 했어. 오히려 그들의 축적은 주로 진화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축적이 진화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아니죠. 그런 조건 하에서 이득이 있어? 이득은 없어요. 무조건 디스어드밴티지인데 그게 적냐 크냐. 진화가 일어나는 건 번식의 성공, 동물의 번식의 성공을 압박함으로써, 억누름으로써 진화라는 게 작동한다. 그런 말 없었어요. 동물은 뭘 보상한다고요? 신속히 자신의 능력이 쇠퇴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었고요. 그것들은, 또는 그들은 단지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그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번식을 이미 했을 후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문제의 유전자는 축적될 수 있겠죠. 정답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대의가 뭐겠어요? 바로 요건 거죠. 예, 이거. 문제 유전자가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단지 언제? 온니가 정확히 여기 끝인 거예요. 온니가 애프터를 구분해주는 건데 단지 언제 그들이 충분히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낳은 그 후에 동물에게 영향을 미칠 때만 축적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유전자를 축적해서 또 전달하겠죠. 정답 5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보죠. 자, 이 문제도 오리엔테이션이 포인트였어요. 자, 유러시아라는 것은 우연히 생물학적으로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대륙에 바로 머머식이 크게 프로모션을 해줬던 거예요. 작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먼 거리 사이에서도 작물이 쫙 퍼져나가도록 프로모션을 해준 것은 바로 얘야.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유러시아는 우연히 생물학적으로 풍요롭기도 하여 그걸로 이제 축복도 받았지만 또한 바로 이것이 대륙의 무엇이 작물을 퍼져나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초대륙, 큰 대륙이죠. 초대륙 판기아는 분열이 됐을 때 그것이 찢어져요. 그 틈을 따라 찢어지고 딱 그렇게 유러시아를 우연히도 큰 대륙으로 남겨놓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전 대륙이 스트레치 쭉 뻗어나가요. 좌우로 뻗어나간다 했죠. 동서로 3분의 2 이상, 지구의 3분의 2 이상까지도 퍼져나가요. 그러나 주로 되게 상대적으로 좁은 위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위도가 이거죠. 지구sun 위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좁은 범위 안에서 퍼져나갔어요. 그 지구의 위도가 바로 뭘 결정했다? 기후와 재배 시즌, 곡식을 재배하는 시즌의 길이와 기후를 결정했고, 그래서 작물이 유러시아 한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작물은 이식이 됐다. 그 대륙을 가로질러 쭉 이식이 됐어요. 단지 미니멀, 그런 조금의 필요만 있으면 새로운 지역에서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약간의 필요를 가지고도 쭉 퍼져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 경제학은 쉽게 터키의 고지에서, 높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쭉 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인도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예를 들면, 자, 대조적으로 아메리카라는 쌍둥이 대륙은 남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위쪽 복으로 누워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남미와 북미가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제레미 다이먼드라는 사람의 총균세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작물의 그런 퍼져나가는 건 본질적으로 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오리지널하게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결국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힘든 과정, 재적응하는, 식물의 종을 다른 재배 조건에 재적응하도록 하는 더 힘든 과정을 이끌게 된다. 그래서 그 작물들이 잘 북미에 있는 것은 남미로 넘어가서 번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 포인트는 딱 잡힙니다. 이게 결국 방향 남북이냐 또는 동서냐,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립, 다양성,
보존, 안정하지 못, 불안정 아닌 거죠. 2번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33번 문제입니다. 초기의 시계라는 게 단지 1시간 또는 4분의 1시간, 다시 말하면 15분, 30분, 45분 이렇게 1시간 4번 쿼터니까 단지 1시간 마킹하거나 또는 쿼터 시간 1시간 네, 그래서 쿼터 시간 15분 이렇게 나는 건가 하여튼 문제 아시겠죠? 시계에서 이렇게 쿼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크되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1700년에 대부분의 시계가 분침을 이제 갖게 돼요. 1800년대는 초침이 그렇죠? 초침이 스탠다드가 돼요. 표준화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전에 없던 능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 자, 그 능력이 뭐뭐했다. 이것은 바로 산업혁명의 주요 무기가 되었다. 기술의 역사가인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한 대로 시계로 스팀 엔진이 아니야. 시계가 핵심 기계야. 근대 산업시대의 핵심 기계는 시계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곧 공장의 노동자들은 클락 출근할 때 뭐하죠? 시간을 체크인하죠. 그런 것처럼 클락인하는 거예요. 체크인하듯이 시계를 이렇게 딱 체크인하고 클락 시간을 적는 거죠. 기입하는 거죠. 나 출근했어요 라고 시간을 기입하고 시간 작성표를 근무 작성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늦으면 벌 받고 시간을 슬라이스 쳐서 얇게 채 썰듯이 쳐서 좀 더 조그만 기간으로 하면서 그렇죠? 시간을 얇게 썰어서 비즈니스 오너들은 시간을 그 노동자의 시간을 측정해서 다운 투 세컨드까지 초단위까지 내려가 초단위까지 철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생산 라인의 페이스를 증가시켰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것을 엄격한 통제를 거절하려고 했었죠. 느리게 해서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파이어 당했죠. 이 잔인한 시계력은 시계의 힘은 이 점점 성장하는 유틸리테리언 이게 실용주의적 효율성의 문화를 채워줬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훌륭하게 멋지게 이 소설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자, 미스터 그라인드의 사무실은 얘들이 죽여주는 통계 시계가 있고 그 안에 시계가 있고 그 시계는 매 초를 비트로서 톡톡 두드리는 관짝을 두드리는 그 비트를 초 단위로 측정하는 그러한 죽여주는 통계 시계가 있다라고 비유한 거죠. 포인트는 뭐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간단해요. 결국에는 시계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다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회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건 좋은 얘기잖아. 노동자들에게 아니죠. 노동자들은 그 시계에 맞춰서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노동자를 자유롭게 뒀다.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감옥에 집어넣었다. 고용자를 아닌 거 아시겠죠?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가장 권위적인 표현을 공장의 시계에서 찾아주었다. 권위적인 표현? 이게 막 글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넘어가도록 하죠. 베일을 감추다가 아니죠. 베일이란 말이 베일을 연다, 베일을 닫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자, 그리고 폭력적인 그러한 본성을 베일을 폭력적인 본성의 베일을 덮었다. 또는 굉장히 신중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principle, 훈육, 규율, 신중하게 measured,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측정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어떤 규율, 여기까지 괜찮아요. 규율을 덮어버렸다. 아닌 거죠. 그죠? 길을 닦았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에게. 생산기계를 컨트롤하는 노동자의 생산기계를 컨트롤하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 길을 닦아놨다. 이런 얘기잖아.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럼 대충 요거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왜 현타가 왔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 권위적인 표현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고, found란 말도 발견하다라고 해석하니까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럼 found라면 사전에 뒤져보시겠어요? 뒤져보시면 뜻이 수만 가지 나올 거야 아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다 암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강사가. 암기해라 끝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권위적이란 말은 권위를 따르는 거죠. 권위적인 expression하면 표현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권위적인 표현을 찾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럼 무슨 소리지? 라고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저거를 한글로 해석하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면서 바로 3번을 고를 수 있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결국에 노동자들이 시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복종한다. 권위적이란 말은 그걸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복종시키는 권위적인 복종시키는 그 능력을 공장 시계에서 찾아내준 거죠. 누가 찾아내줬죠? 이 복종시키는 능력을 누가 찾아내줬죠? 바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이 능력이. 그럼 이해가 가요. 왜 갑자기 제가 이걸 익스프레션 능력이라고 해석했잖아. 왜 능력이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익스프레션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없던 게 나오는 거고, find란 말은 몰랐었는데 그 능력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이 능력이 결국 그 시간이 갖고 있는 가장 권위적인, 누구나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익스프레션을 이 공장 시계에서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3번이 옵니다. 대충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니까 얘야. 이것도 물론 괜찮죠. 소거 방법도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이거네 라고 탁 멈추고 뒤를 안 읽음으로써 시간을 더 절약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해석으로 한글로 자꾸 바꾸는 순간 2번은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단어에 대한 우리말식 접근에서 오는 현타가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타들,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정말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영어 강사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단어장이나 던져주고 암기하세요라고 문법으로 분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을 했어도 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여기서 오는 거예요. 2번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2번에서 오는 가능성이 가장 커요. 거기서 오는 현타. 시간의 압박은 말할 것도 없고. 강사가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것은 본질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